이해하실 내용은 나도 도전 유튜버 되기 기본 과정입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4회차 분량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완성한 후에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까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도 유튜버 되기 1회차에서는 먼저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토샵과 유사하게 기능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포토스케이프 X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운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크롬으로 들어갈게요. 자, 검색하는 부분에 클릭하시고 포토스케이프 영어로 X까지 써주세요.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라고 보이시지요? 자, 저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걸로 먼저 들어갈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무료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장치간 사용 혹시 이런 게 나오면요, 관심 없음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지요. 다운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얘가 다운을 다 받고 실행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제품이 설치했다고 나오지요. 자, 실행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여기 시작 버튼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요. 포토스케이프 X라고 보이시죠? 네. 다음에도 여기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포토스케이프 X. 자, 그러면 포토스케이프 X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메인 메뉴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진 편집입니다. 좀 창을 크게 해놓고 볼게요. 자, 창 크게 하고 자, 사진 편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앙에 열기라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가져오실 때는 여기에서 그냥 선택하셔도 됩니다. 열기. 자, 사진 자르기를 먼저 할 건데 사진 자를 때 필요한 폴더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선택해서 저는 사진이 있는 곳 사진 영상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내 사진이 있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이 사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진을 클릭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요. 원하는 사진 위에다 더블 클릭하셔도 열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러온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 자르기를 클릭하실게요. 자, 그러면 자르기 비율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자유롭게 자르기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자를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 회색 좀 흐리게 나온 부분은 잘려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남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드래그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흐린 부분 있죠. 거기다 놓고 다시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각 모서리하고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조절점입니다. 이 조절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양방향 화살표가 보이시지요? 자,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시거나 줄이시거나 해서 영역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자, 요렇게 하신 후에 나는 영역을 다 잡았다. 이제 자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클릭을 하시면 뿌옇게 나왔던 부분은 다 사라지고 내가 영역 잡은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만약에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 하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실행 취소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작업한 내용이 많다. 그런데 아주 제일 처음 원본으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되돌리기 누르시면 작업한 게 많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실행 취소 누르면 일단 바로 앞 작업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16대 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보면은요, 16대 9 비율로 늘어납니다. 위치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마우스를 사진 안으로 가져오시면 손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로 위나 아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자르기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있죠. 저장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저장 창이 뜨면은요, 제일 위에서부터 저장, 지정된 폴더의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저장 이렇게 있어요. 저는 지정된 폴더의 저장을 누를 건데 옆에 보시면 점 3개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지정할 수 있게 나오죠. 자,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탕 화면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바탕 화면을 먼저 클릭하고, 자, 사진 영상 자료라는 이 폴더에 들어갈 겁니다. 자,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원본이랑 지금 편집한 거랑 같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편집한 아이들은 사진 편집 완료라는 폴더에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보시면 우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에 보시면 새 폴더라고 있습니다. 자, 새 폴더를 클릭하시면 폴더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진 편집 완료라고 하시고 엔터 쳐줄게요. 자, 그러면 바탕 화면에 내가 담겨있는 사진 폴더가 보이고요. 그 안에 사진 편집 완료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이 폴더에다가 내가 저장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폴더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경로가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클릭하실게요. 저장했습니다. 잠깐 떴죠. 자, 사진 자르기와 저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사진 자르기 끝났으면 왼쪽에 X 닫기 눌러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모자이크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사진을 꺼내야 되겠지요. 자, 열기 클릭하시고요. 저는 인물 5라는 이 사진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사진을 뭐 영상 만들 때 찍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거나 뭐 상호가 나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초상권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모자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효과라고 있습니다. 효과를 클릭하시면 효과의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죠. 이 중에 모자이크라고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 전체가 모자이크가 되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 자, 위에 보시면 마스크라고 보입니다. 자, 마스크를 클릭해 줄게요. 자, 사진이 원래대로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사진 위로 가져가면 동그란 브러쉬 크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브러쉬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할 건데, 자, 우측에서 보시면 브러쉬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줄일게요. 사진의 대상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한 30 좀 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얼굴을 모자이크 하고 싶다 그러면 얼굴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한 부분이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을 띄우게 되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 자,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 강도는 여기 보이시나요? 강도. 자, 모자이크 크기가 좀 더 촘촘하게 되거나 좀 더 크게 되거나 이 차이예요. 강도가 0이 되면 크기가 그대로 얼굴이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강도는 우선 한 40 정도 또는 기본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옆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친구도 얼굴 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처리가 다 되었으면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 적용이라고 있지요. 자, 적용을 클릭할게요. 자, 이번에는 글자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불러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글자 넣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삽입 클릭. 자, 그러면 삽입할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텍스트, 글자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텍스트 클릭.
자, 그럼 텍스트라고 나오지요. 자, 나오면 글자를 변경하는 부분은 자, 세부 상목에서 오른쪽 자, 여기에 텍스트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썸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은요. 자, 밑에 보시면 글꼴 자, 이 항목이 글꼴 항목입니다. 자, 그 옆에 264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글자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글꼴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을 해보세요. 자, 저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클릭. 글꼴은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264라고 지금 보이는 이거는 글씨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숫자로 입력하시기는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하자면 조절점 보이시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잡아당겨서 크게 또는 안으로, 밖으로 줄이고 늘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글씨를 단색으로 바꾸시려고 하신다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요 색상 값이 나오지요. 이 팔레트에서 내가 마우스만 가져다 대도 색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손쉽게 어떤 색으로 할 건지 고르실 수 있죠.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색 클릭해 볼게요. 보니까 그림자 효과를 좀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 부분에 체크박스 있죠?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 그림자 효과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림자 효과에서 그림자의 색깔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색상 값을 여기요. 색상 값을 클릭하시고 자, 흰색을 클릭하면 그림자의 색깔이 자,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리라고 보이시죠? 자, 이 거리는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예요. 자, 이 거리는요, 줄이시게 되면 어때요? 글자에 좀 더 가깝게 나타나고요. 거리를 숫자가 늘어날수록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자,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요. 자, 나는 이 단색보다는 좀 더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싶다 하실 때에는 자, 색상값 옆에 보시면은요. 단색 옆에 자, 이렇게 문양이 보이지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 패턴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를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패턴 옆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세 번째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프로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요. 이 포토스케이프 X가 우리는 무료 버전을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프로라고 해서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뭐 프로 구입을 하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지게 꾸미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첫 번째 그라데이션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밑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간 글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글자를 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꾸 좀 돌리고 싶다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회전 핸들 보이시죠? 여기에다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시면 마우스의 모양이 핸들 모양. 그때 클릭하셔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시면 돌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동할 때는 마우스를 글자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끌어주세요.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글자 넣기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다가 그림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넣을 때에는 자, 이미지 클릭해 볼게요. 자,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 사진 안에다 넣을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가야죠. 바탕화면에 저는 사진 영상 자료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들어갈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 선택하고 열기 또는 사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사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죠. 자, 너무 크죠? 사이즈를 줄이시려면 모서리에서 이렇게 줄이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게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공간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좀 사진 들어간 게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좀 더 꾸미기 위해서 사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이렇게 세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도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림자 효과 앞에 체크박스에 클릭하시게 되면 항목이 뜨죠. 자, 그림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적용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도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핸들 보이시죠? 자, 핸들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좀 기울여 넣어 볼게요. 자,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는 X 이걸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더 갖고 와 볼까요? 그래서 글자 넣고요. 그쵸? 사진도 넣고 회전도 시키고 그림자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저장을 한다 하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라고 가운데 잠깐 떴다 없어지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X를 활용해서 사진 편집하는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만들기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